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보험증권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험증권에는 계약번호, 보험기간,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보장되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만 해놓고 정작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고 계신지 여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상태라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보험의 경우 90일 면책 기간이 있고 자살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면책 조항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진단금입니다.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수술을 받았을 때의 수술비, 입원했을 때의 입원비, 외래로 병원에 다닐 때의 통원비 등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여러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른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액의 보험금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의료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진료 확인서나 소견서는 기본이고 진단금을 받으시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입원하셨다면 입퇴원 확인서를, 수술을 받으셨다면 수술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병원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암 진단금을 받으시려면 병리조직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하고 CT나 MRI, X-레이 등의 영상 촬영을 하셨다면 그 판독지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경우라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험금을 받으실 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효관리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아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시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청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허위 신고입니다.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시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할 때 알리지 않았던 기존 병력과 관련된 사고의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경위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세 어씨의 경우 위암 진단을 받아 3천만 원의 암 진단금을 청구하셨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와 진단서, CT 판독지를 제출하셨고 면책 기간이 지났고 정확한 진단이 확인되어 전액을 지급받으셨습니다. 65세 B씨는 급성 뇌경색으로 20일간 입원하시고 뇌졸중 진단금 1천만 원과 입원비 100만 원을 청구하셨습니다. 그런데 MRI상 뇌경색이 미세하고 신경학적 후유증이 거의 없어서 진단금은 50%만 지급되었지만 입원비는 전액 지급받으셨습니다. 68세 C씨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보행에 장애가 생겨 후유장애 보험금 80% 지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치료가 모두 끝난 후 장애 진단을 받고 국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40% 장애가 인정되어 해당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72세 D씨의 경우 당뇨병성 신증으로 인한 신부전 진단으로
500만 원을 청구하셨지만 계약 전에 당뇨병 병력을 알리지 않았고 이것이 신부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계약도 해지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책기간 내 발생한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 가입 후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9세 이 씨는 암보험 가입 후 2개월 만에 폐암 진단을 받아 2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면책기간 내 발생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73세 F씨는 피부암으로 진단받아 암 진단금을 청구했지만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는 피부암 중에서도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어 요청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지급받았습니다.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어 요청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지급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인과관계 부인입니다. 64세 G씨는 교통사고 후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고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수술 전 찍은 MRI를 근거로 기존에 있던 디스크 질환이 악화된 것이지 사고로 인한 새로운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수술이나 치료의 경우입니다. 71세 H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 약관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복 청구나 과다 청구입니다. 66세 I씨는 같은 입원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각각 다른 입원 기간을 신고하여 청구했다가 허위 청구로 적발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계약도 해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해나 고의 사고의 경우입니다. 보험 약관상 자살이나 고의적 자해, 범죄 행위로 인한 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여덟 번째는 서류 미비나 증빙 부족입니다. 75세 J씨는 넘어져서 발목 골절상을 입고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고 의료진도 단순 골절인지 외상성 골절인지 명확히 진단하지 못해 상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해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입니다.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되어 그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열 번째는 계약 조건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 바뀌었는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 스카이다이빙, 암벽 등반 등을 하다가 다친 경우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절 사유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심사가 엄격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상해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만 질병보험의 경우는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실 때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전문 보험회사들은 간단한 보험금은 빠르게 처리해주지만 복잡한 사안의 경우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만약 보험사와 의견이 다르거나 분쟁이 생긴다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선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해서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히 협조하시고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에게 추가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1332번으로 신고하시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의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